여러분은 배우자의 외도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외도가 발생하면 자신은 피해를 입었고 배우자는 가해를 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피해와 가해의 개념이 생깁니다. 그런데 피해와 가해의 관계는 범죄 관계이다 보니 피해자와 가해자의 개념이 생기면 회복을 해야 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피해자라고 한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외상 트라우마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보상으로 자신의 치료를 위해 상대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상대에게 자신의 치료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게 되지만 노력의 기준이 다르기에 배우자는 해도 끝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포기를 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치료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발생했다면 자신에게는 고통이 발생되고 상대는 심리장애에 들어간 상황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때 자신이 외상 트라우마로 인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지만 피해자는 아니며 또한 상대는 심리장애자일 뿐이지 가해자는 아닙니다. 이것이 피해자, 가해자의 개념과 무엇이 다를까요?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 자신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만들어졌지만 이것은 상대의 심리장애 때문입니다. 이는 관계 회복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 개념은 회복이라는 개념이 없고 자신의 보상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외상 트라우마는 치료가 되기 전까지는 평생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상대가 외상 트라우마에 대한 보상을 아무리 해도 충족되지 않는 불가능한 것인데 평생 상대에게 보상을 요구하다 보면 관계 회복 또한 불가능합니다. 반면 본질을 보게 되면 부부관계 회복의 바탕이 되고 설령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는 자신이 회복하게 됩니다. 상대의 심리장애 회복은 상대가 알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도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를 회복하게 되면 상대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는 정신병이 아니기에 회복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하지만 치료는 자신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 역시 자신의 트라우마는 오로지 자신만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서 자신의 치료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